안녕하세요. 하나금투 IT 담당 김록호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 좀 점검 드리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 데이터가 최근에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스마트폰 쪽 말고 다른 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쪽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중국 쪽 데이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AICT라고 해서 중국 통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하량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독 중인 스마트폰 조사기관인 카운터포인트에서 주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이제 나오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월 말에 나오는데 지금 8월 초, 그러니까 한 3일 전쯤이죠. 3일 전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가 나왔고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난 2월에 코로나가 이제 극대화됐던 시기죠. 중국이 마이너스 한 50% 넘게까지, 거의 60% 가까이까지 갔다가 3월, 4월에 갑자기 또 서프라이즈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좋은 숫자가 나왔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5월, 6월, 7월 역성장 폭이 확대돼서 35% 가까이 지금 역성장이 나왔어요. 마지막 숫자가. 굉장히 안 좋은 숫자고요. 딱 뭐 차트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한 마이너스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나와도 안 좋은 데이터인데 마이너스 35%가 나왔으니까 진짜 안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가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나온 데이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독 스마트폰만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뚜렷한 결과를 원인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거는 8월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스마트폰 데이터 자체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미국 데이터인데 사실 미국 데이터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카운터 포인트에서는 중국, 미국, 인도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 7월 데이터가 안 나온 6월 데이터 상으로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했습니다. 한 8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을 한 거고요. 코로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딜레이 돼서 4월에 극대화가 됐었고 지금 5월, 6월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근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또 역성장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좋은 데이터까지가 확인이 됐고 8월 말에 나오는 이 미국 데이터가 과연 중국처럼 밑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다른 양상으로 이 구간에서 버텨줄지 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보고 나서 저희가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전망함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 동안은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8월 말까지 이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뚜렷한 투자 의견을 가져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다시 또 이쪽으로 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불안할 때 어떤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희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LG전자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상반기 숫자가 엄청 좋았습니다. 일단 1분기 숫자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2분기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가 3,842억 원이었는데 거의 5천억 가까운 숫자가 나왔었고요. 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보면은 일단 가전은 항상 잘했죠. 가전 항상 잘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2%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전 부문의 수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는 분기였고요. 그리고 TV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0% 감소했습니다. TV도 당연히 안 팔렸겠죠.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됐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업이익률 5%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랑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LG전자가 지난 3년, 4년간 굉장히 TV랑 가전 쪽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여준다. 이게 뭐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전이랑 TV의 프리미엄 쪽에서의 LG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월풀이나 다른 가전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고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전자가 원래 잘하는 가전 TV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 게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쪽인데 사실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때문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입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31% 증가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올 때는 코로나 영향이 이제 극대화되는 분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무려 30% 정도 증가해 주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돼서 적자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3분기 때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가전이랑 TV랑 스마트폰이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하겠죠. 왜냐면은 2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 자체가 억눌린 상황에서 저희가 의외로 선방한 숫자였던 거고 3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가 올라오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가전, TV, 스마트폰 모두 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3분기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56%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가 전분기 대비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실적이 증가하는 분기고요. 이 증가하는 분기 추세가 적어도 저희는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기저로 작용을 하면서 내년에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대안으로 LG전자를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년까지도 굉장히 양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저 효과도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 분기 연속 증익 가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VS 부문에 대해서예요. VS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에 1950억 적자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100억으로 적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년에는 다시 적자가 축소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BEP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서 BEP 달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VS 사업부가 수주잔고,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기 때문에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주잔고가 있는데요. 수주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55조 정도 됐었고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50조 후반까지 왔고 연말 기준으로는 60조 초반까지도 수주잔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이제 매출액 프로젝트를 할 텐데 2017년까지 LG전자가 이쪽에서 수주잔고를 쌓아왔는데 그때까지는 저가 중심의
그러니까 수익성이 조금 좋지 않은 수주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후발 업체였기 때문에 일단은 수주를 따오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중심으로 조금 수주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나름대로 LG전자가 분석했을 때는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수주들을 시작했고요. 보통 수주를 시작하면은 2년 정도 R&D나 이런 개발 기간을 걸쳐서 3년 차부터 매출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기준으로는 2018년부터 돈이 되는 수주를 해왔고, 그러면은 2년 동안 개발 진행한 다음에 2020년부터는 이 돈 버는 수주의 매출액이 찍히기 시작하는 해였던 거죠, 올해가.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자동차 쪽 엄청 수요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 돈이 되는 자동차 쪽 매출이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내년에는 그래도 BEP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시는 이유가 이 프로젝트들이 내년에는 시작되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보시면은 이 VS 사업부 매출액인데요. 작년이랑 올해 매출액이 거의 동일해요. 지난 한 5년 정도 가까이 동안 20-30%씩 매출액이 증가하던 사업부였는데, 올해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밖에 안 찍힙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이고요. 내년에는 다시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손익분기점 도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LG전자의 VS 사업부가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계속해서 확대했었기 때문에 이게 미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 코로나19라는 환경 안에서 TV랑 가전이 의외로 잘 선방해주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전체적인 수요가 돌아오면서 전장사업부에 대한 손익분기점 도달 가시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PER 8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 0.8배에 머물러 있는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 낮다. 가전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잘 버는 업체인데 미래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 받았다면, 이제 내년에는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사업부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소들이 전부 다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G전자를 단순하게 스마트폰이 불안한 구간에서의 대안뿐만이 아니라 내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가치가 부각받을 수 있는 해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